다음 세대 크리스천 성교육 클럽 다크 성클 진행을 맡은 CTS 박세현. 홍영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한때 10대들의 얼짱으로 또 그렇죠. 지금은 연기 TV로 다음 세대와 소통하는 홍영기 씨 또 직접 만나뵈니까 반갑습니다. 네. 왠지 제가 어렸을 때 TV 프로그램에 많이 나왔었는데 네. 이렇게 이제 10대들을 위해서 음. 엄마로서 프로그램에 나온다니까 좀 감회가 새롭네요. 그렇죠. 시간이 네. 참 빠른 것 같아요. 네. 이 다크 성클은 성에 드리워진 다크서클 같은 그림자를 하나님 안에서 밝게 걷어낸다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청소년의 성에 관한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하고 또 왜곡된 성 문화를 성경 안에서 바로잡고자 또 이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네, 생각해보면 저도 청소년 때 성에 대해서 호기심이 정말 많았는데 예. 어떻게 올바르게 건강하게 자라나야 할까? 어떻게 성에 대해서 좀 올바른 생각을 가질까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의 성에 관한 8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청소년들 그리고 청소년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이 이 프로그램 보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지금 아이가 둘인데 아직은 많이 어려요. 근데 이제 미래를 위해서 미리 배워두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다크 성클 오늘 함께 하실 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스튜디오가 꽉 찼는데 이렇게 든든한 네 분을 모시고 저희가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VCR 보여주시죠. 이게 징그러웠어요, 이게 자체가. 기분이 되게 약간 묘했어요. 약간 뭐지? 약간 징그럽기도 하고 좀 좀 이상했어요. 처음에는 별로였죠. 근데 자꾸 보다 보니까 그냥 야동이요? 진짜 충격이었어요. 좀 더러웠어요. 당황스러웠어요. 근데 좀 더럽기도 하고. 처음 봤을 때는 좀 이상하고 살짝 충격적이다. 나는 그것보다 흥미로웠어. 우리나라 청소년 10명 가운데 8명은 SNS를 통해 선정적인 콘텐츠를 본 적이 있다고 답한 청소년은 77%에 달했습니다. 선정적인 콘텐츠를 본 경험이 있는 문제들도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이요. 초4 작년.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마지막 때요.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부터 본 것 같아요. 4학년 때. 다른 사이트에 갔었는데 거기에 음란물이 또 있더라고요. 인터넷 뉴스 기사 같은 데 보이지? 그 옆에 광고란이 그냥 있잖아요. 유튜브 보다가 한 번씩 훑어보니까 그렇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의 주제는 바로 음란물입니다. 청소년기와 음란물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죠. 그러니까요. 네. 사실 이제 저희 때는 이제 중학교 시절에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연령이 점차 좀 어려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김 선생님? 한국 청소년 성문화센터 협의 자료에 의하면 10세 이하부터 에? 음란물을 처음 보는 걸로 10세 이하요? 네, 10세 이하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되는 이유는 이제 손 안에 스마트폰하고 인터넷 발달로 좀 더 보는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첫째가 지금 6살인데. 그렇죠. 제 첫째가 10살인데. 가능성이 잘 보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스마트폰을 좀 네. 집에 와서는 좀 보게 하는데 네. 좀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초등학교 한 고학년 때 이렇게 동네 형이 모아놓고 보아줬던 것 같은데 저희 때는 사실은 자유롭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몰래 유통시켜야 됐고 또 비디오 플레이였거든요. 그래서 그 비디오를 구해야 됐고 친구들끼리 은밀하게 거래를 했었는데 지금은 뭐 너무나 자연스럽게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본다고 하니까 좀 저 충격이었고 또 10세 미만, 10세 전후라니까 저희 아들 딱 10살인데 상당히 긴장됐어요 지금. 목사님 근데 그 유통이라는 표현까지 써주실 정도로 지금 너무 잘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 예. 얘기가 아니고 저 같이 자랐던 제 친구 이야기를 그냥 제 이야기처럼 절대 제 이야기가 아닌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받으시기 전에. 이제 뭐 보통 음란물 하면 야동을 많이 생각하는데 요즘 친구들도 야동을 많이 보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매개체가 있는 건가요? 지금은 사실은 구해서 보는 시대가 아니라 내 손 안에 음란물을 계속 들고 다닌다라는 거죠. 언제든지 내가 원하면 꺼내 볼 수 있는 걸로. 근데 초등학생들은 어떻게 처음 접했냐 그러면은 주로 이제 배너를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유튜브를 클릭을 해서 보는 거고
그다음에 중학교 고등학생들 정도 되면 전문 사이트가 있어요. P2P 같은 전문 사이트를 검색을 해서 보게 되는 거죠. 요즘에 음란물에 대해서 더 이제 좀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게 뭐냐면 VR이라고 해서 부모님들은 보통 게임할 때만 이렇게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예. VR 야동이 지금 많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실제 같은 느낌. 네, 그렇죠. 저 되게 영상 리얼한 본 것 거죠. 아니 본 게 아니라 이제 그런 광고를 네, 광고인 거죠. 광고를. 네, 광고를. 광고인 거죠. 광고를. 또 뭐 요즘에 성인 인증이 있어야지 되는 거 아니냐, 부모님 주민번호로 도용해서 한다. 그것도 옛날 시대고요. 예. 네,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 앱들이 너무 많아서 아이들은 그걸 다운을 받아서 손에 들고 다니는 시대가 된 거죠. 그렇군요. 네.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음란물을 몰래 구하는 시대가 아니고 너무나 접하기 쉬운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오히려 이런 음란물 쪽에 있어서는 좀 안 좋은 영향이 미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조 목사님, 이 성경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나요? 일단 음란이라는 단어의 뜻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음란이라는 건 음탕하고 난잡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란물이라고 했을 때 미국 법원에서 두 가지 판결이 나왔어요. 하나는 호색적인 그 성적 욕구를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하나의 대용품, 이걸 이제 음란물이라고 그랬고, 또 하나의 재판 기록은 불법적인 성행위에 대한 욕망을 일으키고 또 욕망을 만족시키도록 고안해낸 하나의 산업물, 이렇게 해서 음란물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음란이 하나의 사회 현상이 아니라 죄가 다스리고 있는 사탄의 제국 자체가 음란의 제국이.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께 등 돌린 인간을 가두어둔 두 개의 거대한 수용소가 있는데,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처럼 그 하나가 이제 더러운 정력, 그리고 또 하나가 인간관계 폭력. 이 타락한 성 자체가 하나의 사탄의 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 사는 세상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우리가 공기를 호흡하고 살듯이 음란을 호흡하고 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음란은 그게 죄가 지배하는 세상이고 사탄이 인간을 지배하는 거대한 통치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음란물에서 벗어나서 살 수는 없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와 지식이 우리한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참 우리 생각보다도 더 거대한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아직 음란물을 본 아이들이 음란물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느끼는지 한번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동을 보면 안 된다 그런 건 사실 좀 없는 것 같아요. 딱히 그런 죄책감은 많이 들지 않았어요. 저는 좋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나쁘다고 생각하지도 않는 게, 왜냐면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보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아니죠. 제가 보면 보는 거고 그냥 뭐 자기가 하는 거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오래 보고 있을 때는 잠깐 보는 거는 안 느끼는데, 오랫동안 이것만 보면은 좀 아닌 것 같은데라는 거죠. 어느 정도 엄마 아빠가 본 다음에 이거는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하면은 그냥 19금도 같이 보는 편이어가지고. 여자로 보는 애들이 있고, 많이 보는 애들은 강간 쪽으로 진짜 막 다 여자 지혜까지 다 보이고. 네, 우리 아이들이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음란물을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 어떻습니까, 최 선생님? 확실히 음란물은 좀 중독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중독성이 있죠. 근데 이제 성인이 되기 전에 청소년들의 뇌는 지금 완성이 되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때 이렇게 강한 영상이 오면 아이들의 뇌가 늘 되새겨지는 거죠. 영상이. 이제 시각적으로 강한 이미지가 들어오게 되면 사실은 성적인 충동을 조금 조절하는 전두엽이 아직은 미성숙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훨씬 더 중독성에 빠질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런 음란물 중독을 미국의 이제 심리학자 빅터 클라인은 어떻게 정리했냐면 4단계로 정리를 했어요. 첫째는 호기심에서 보게 된다. 근데 그 호기심이
점점 더 강한 거를 요구하고 점점 보고 싶게 한다. 두 번째는 말 그대로 더 자극적인 걸 원하게 된다. 세 번째는 음란물에서 나오는 이런 행위들이 일상적으로 일어난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의 성행동이 다 이럴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이 조금 위험한데 실제 행동으로 본인이 옮기고 싶어 한다. 해보고 싶어 한다. 이거는 성범죄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원주 초등학생 사건이 있었거든요. 초등학교 6학년 남자아이 3명이서 20대 지적 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사건이 있었는데 조사를 할 때 뭐가 드러났냐면 이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은 셀 수도 없을 만큼 수없이 음란물을 봐왔고 이미 중독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란물 중독이 사실은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인생에게 큰 나쁜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지금 우리 선생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적용되는 사례가 실제로 있었어요. 예. 제가 이제 교육 현장에 나갔을 때 일인데 남자 중학교 소그룹 교육대였어요. 근데 이제 수업 시작하기 전에 남자 한 학생이 오더니 선생님 오늘 언제 끝나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네. 자기 오늘 빨리 가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유가 뭐냐. 오늘 친구한테 새로운 버전의 음란물을 받기로 해서 빨리 가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솔직한 녀석인데? 굉장히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더구나 다른 교육도 아니고 성교육 그러니까. 받으러 온 날인데 자기는 빨리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례를 통해 가지고 제가 좀 개인적으로 느낀 생각들이 현 교육 현장에서는 정말 이론적인 교육에 머무르고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실질적인 그런 교육 내용을 잘 받지를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제대로 된 교육에 대한 조기 교육, 성교육의 필요성을 정말 느끼는 그런 날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뭐 2살, 3살 아이에게 뭐 시카를 주지 않는 것처럼 위험하니까. 근데 그렇게 인식을 기본적으로 저도 학부모지만 인식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지만 교회 안에서 이것이 건강하게 성교육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그래서 좀 실질적인,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인 제대로 된 어떤 책임감 있게 어떤 가이드를 우리 어른들이 해주지 않으면 너무 VHR 보고 당황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닥친 현실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음란물에 관한 궁금한 것 3가지를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독만 아니면 괜찮지 않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런 고민들 많이 할 것 같아요. 네. 적당히면 중독이 아니면 예.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선생님? 근데 이제 문제는 아이들이 그거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자기 스스로가 가볍게 보고 그냥 넘어갈 수 있을까? 아니면은 자기도 모르게 원하지 않아도 중독으로 빠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 문제가 약간 경계선인 것 같아요. 근데 보는 거를 참 맡기는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부모로서. 네. 예. 조 목사님 어떠신가요? 중독 자체가 죄의 성향이기 때문에 예. 이게 한 번 본 건 이미 중독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잘못 생각했네요. 이제 한 번 시작이 2번, 3번, 4번 하다 보면 그렇게 되진 않아요. 자연스럽게 보게 되고 중독되고 네. 그 시작은 뭐 순식간에 뭐 서울, 부산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최고 빠른 그런 기차 여행 같은 느낌이 들겠네요. KTX처럼. 네. 예, 그렇군요. 네. 청소년뿐만이 아니고 어른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짜라는 걸 알면서도 그 환상에 빠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최 선생님? 실제로 회원수가 30만 명이 넘는 사이트에는요. 배우들이 찍은 영상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이 자기들의 일상생활의 성행동을 올리는 게시판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에게 그럴 때 좀 되묻는 거죠. 그럼 너희가 연출이 아니라 진짜 일반인들이 올리는 걸 봤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것이 사랑과 배려와 존중이 있는 행동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라. 쾌락도 왜곡되어 있고 또 생명이 빠진 성이 아이들에게 잠식되어 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아이들이 모르는 사실이 또 한 가지 있거든요. 예. 찍고 올리고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사이버 범죄자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아까도 제가 왜 친구 통해서 음란물 받는 아이 있다 그랬었죠. 네. 그 친구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이버 범죄자가 되고 있는 유통업자가 되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음란물 유통업자. 예. 그래서 범죄죠. 유통이라는 말씀을 너무 좋아하시네요. 예. 조 목사님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네.
시각장애인 치유하시면서 항상 반복하신 게 시각장애인이 복이 있다고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게 죄라는 게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신 건데, 이게 사탄이 굉장히 뛰어난 전략가인 게 가장 거룩한 걸 가장 지저분하게 만드는 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왜 성을 주셨느냐 하면 하나님 맨 처음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서 하와를 끌어내시잖아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로 만드세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다시 하나가 되는데 결정적으로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는 게 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의 몸이 되고 또 남자와 여자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가장 거룩한 하나님이 주신 게 가장 아름답게 주신 게 성이에요. 그러니까 성은 거룩하고 성은 아름다워요. 그 거룩한 걸 완전히 인간의 소일거리로 만든 게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어서 이게 음란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눈으로 보는 즐거움이 되고, 그게 어느 사이에 우리가 버스 타고 다녀야 되고 지하철 타고 미세먼지 마시고 살듯이 이제는 눈으로 보는 즐거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다크 선클이 그야말로 인간의 다크 서클을 없애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이제 관계 안에서의 어떤 사랑을 키워간다든가 그게 아니라 뭔가 자극적인 그때 절제할 수 없는 본능에 충실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어른들이, 부모 세대들이 이런 부분을 청소년들이 좀 건강하게 좀 알려주는 일이 저도 중요하다 생각하고, 시기적절하게 여러 미투 운동도 일어난 이 시대에 다크 성클이 아주 좀 이런 거를 잘 선도해 나가는 좋은 방송이 되겠다, 그런 기대가 막 생깁니다. 네. 이제 음란물을 끊고 싶은데 이제 끊을 수 없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그게 머리하고 몸이 따로 노는 거거든요. 머릿속에서는 이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느 순간 내 몸은 내 머리와 다른 행위를 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김 선생님? 그래서 요새는 피할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안 보라고 말하는 거는 요즘 뒤떨어진 시대적인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보더라도 아이들이 그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거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더라도 어떤 점이 잘못되었고 어떤 것이 문제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저는 그게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군요. 자, 저희가 지금 이제 음란물을 끊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어떻게 민 목사님, 이제 뭐 아담도 그랬고 이제 남자들이 좀 그런 유혹에 약하다라는 또 생각이 그렇죠. 저도 있는데 유혹에 약한 남자입니다. 그 사실은 그 뭐 성경에 보면 요셉 같은 경우는 그런 범죄 현장에서 벗어났잖아요. 근데 벗어나려면 그만큼의 의지가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모르는데 운동. 제가 좋아하는 운동을 신나게 좀, 남자들 같은 경우는 그런 에너지를 확 방출해 버리면 그 욕구가 좀 덜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시기에는 너무나 많은 양의 호르몬이 갑자기 나오기 때문에 정말 농구하고 축구하고 땀 빼는 게 효과는 너무 좋아요. 근데 아이들은 이 얘기 듣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또 운동 얘기야? 운동? 맞아, 이러면서 국가대표 나가는 소리야? 그러니까 애들이 운동 얘기하는 거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떤 대책을 주냐면 아이들은 자기의 패턴을 이미 알아요. 얘기하지 않아도 뭐 잠들기 전에 침대에 누웠을 때 휴대폰 가지고 검색하면서 이제 습관적으로 또 공부하려고 책상에 앉았는데 어느새 자기가 그 사이트를 찾아가는 거를 알아요. 그 순간에 자각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자리를 나오는 게 중요해요. 목사님 말씀처럼 환경을 확 바꿔서 차라리 거실에서 재밌는 예능 프로그램을 잠깐 본다던가 하면은 그 순간만 모면하면 머릿속에서 그게 어느 정도 다운이 되거든요. 거기에 멈춰 있느냐 아니면 내가 환경을 바꿔서 자리를 이동하느냐 이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조 목사님. 네. 음란물을 끊는다. 그건 쉽지 않습니다. 그럼 왜 아이들이 이런 음란물에 빠지는가? 그게 어렸을 때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면 아이들 안에 본성적 공허감이 생겨요.
이 공허감은 뭘로 채워야 되는데 그걸 채울 수 있는 가장 손쉽고 빠른 방법이 그게 이제 쾌락이 되는 거예요. 이 어렸을 때 애정이 채워진 애들은요, 아무리 애들이 봐도 같이 보고 웃으면서 봐도 중독의 스위치가 안 켜져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건 부모와의 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부모의 역할로 이제 자연스럽게 또 이렇게 이야기가 넘어왔는데, 자, 세 네. 번째 질문을 한번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란물을 보다가 엄마에게 들켰어요. 큰일 났네요. 네. 자, 이 부분은 이제 네. 예. 저도 엄마로서 이제 네네. 미래 아이들이 자랐을 때 음란물을 접하고 있는 광경을 제가 봤을 때 되게 당황할 것 같거든요. 이럴 때 또 어떻게 해야 할지 저도 정말 궁금해요. 그러니까요. 자, 이 시간에 저희가 부모님들에게 또 꿀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내 아이가 이제 음란물을 보는 걸 부모가 이렇게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최 선생님. 음란물을 본다고 다 중독에 무조건 빠지거나 일상생활이 다 엉망으로 된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는 중독일 가능성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먼저 그거를 부모님이 인정을 하셔야 되고 자녀가 음란물 보는 걸 부모님이 알게 됐을 때 엄한 체벌은 절대 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부모님이 무섭게 한다고 해서 안 보는 게 아니라 더 은밀하게 보게 되거든요. 예. 오히려 내 자녀가 음란물을 보게 되는 걸 알게 됐을 때 부모가 실질적인 성교육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근데 절대 추궁하듯이 얘기하면 안 되고요. 네, 취조하듯이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 아이가 지금 내가 굉장히 뭔가를 잘못했구나라는 그런 죄책감에 빠지게 대화를 유도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 순간에 딱 이게 아니라 하루나 이틀 정도 템포 쉬시고 그리고 대화를 시작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네. 제 주변에 뭐 청소년은 제가 뭐 사역을 뭐 많이 안 하고 청년 사역하다 보면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있어요. 상담하다 보면 이렇게 죄책감, 내가 이 구원받은 사람 맞나 이런 생각을 막 해서 관계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교회 못 나가겠어요. 그럼 들어보면 진짜 어처구니 없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전혀 생각지 못한. 그래서 이런 어떤 문제가 되게 사역 현장에서도 어려움이 사실 있거든요. 근데 우리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도 이제 그 친구랑 이제 상당히 오랫동안 대화하면서 뭐 자연스러운 건데 그것들을 우리가 잘 이겨나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했던 경험이 있는데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대화하고 소통한다는 게. 네, 저도 청소년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뭐 성적인 부분도 있었고 남자친구에 대한 고민도 있었고 많은 고민들이 있었는데 교회 언니에게 다 털어놨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교회 그 언니가 얘기해주는 교회 안에서의 성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은 걸 깨닫고 올바르게 걸어갈 수 있었었는데 네, 그랬죠. 네. 그래도 인간은 무너지더라고요. 네, 그래도 무너지더라고요. 지금 되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내 자녀들의 성교육을 학교에다가만 맡긴다? 학교에서 지금 공교육기관에서 성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일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올바른 성 가치관을 교육을 받을 곳은 이제 교회와 가정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을 꼭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저희가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방송 보시면서 시청자 여러분들 궁금한 점이 참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언제든지 저희 다음 세대 교육연구소에 연락을 해주시면 자막이 나가고 있나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한 점 네, 저희가 1대1로 멘토링을 해드릴 거고요. 또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실 수 있도록 저희가 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다크서클 1회 음란물에 대해서 짧지만 궁금했던 부분들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선생님들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오늘 목사님이 하나님이 성을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풀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새 아들을 기르는 아빠로서 뭔가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는 그런 아빠가 돼야 되겠다. 그런 좋은 점을 배웠습니다. 좋은 방송인 것 같습니다. 다크서클. 저는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부모님들과 자녀가 함께 조금 더 성에 대해서 소통할 수 있고 부모님들이 좀 마음을 열어놓는 네,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음란물은 위험합니다. 우리가 다크 성크를 통해서 이 발음이 잘 안 돼. 성크를 통해서
그런 좀 건강한 성의 자아를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네 분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편은 우리 청소년들이 또 가장 궁금해하는 이제 자위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말 못할 고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고민들을 저희가 또 들어드리고 또 해결책을 한번 같이 만들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크 선클 다음 시간에도 찾아볼게요.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